또 중간에 제나문자가 발송이 돼서 이어서 이 시인 김인호의 이야기를 또 마무리하기도 전에 끊겨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두 명씩 나오는데 자꾸만 나와서 제가 5분 이하의 영상은 삭제를 하고 다시 그나마 이거 세 번째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 김인우가 어렸을 때 논어에 기록된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걸 실천을 했다는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세자인 인종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살 때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22살 때는 사마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시는 무슨 행정도시가 아니라 또 당시에 관직의 일종이었나 싶습니다. 차라리 마스크를 올려야 더 말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입이랑 마스크가 밀착이 돼서 가뜩이나 발음이 안 좋은 난데 더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22살 때 이제 사실상 벼슬길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후 김인호는 여러 관식을 거쳐서 34살 때는 세자 시가원의 실서에 임명이 됩니다. 세자 교육을 책임지라는 중종에 명했다는 것이었지만 오래선 기준에 이하까지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인호는 세자의 자식질이 뛰어나 태평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 성실껏 가르치게 됩니다. 세자도 몸소 그런 묵죽도를 하사할 정도로 김인호는 각별히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중종 38년 차 4월이었고 세자는 그 후에 대략 1년 반 뒤에 그러니까 원래 중종이 41년까지 자위했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39년 차 되던 해에 즉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은 상황의 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같은 해 정월에 동궁에 화재가 발생해서 방화 용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돌려타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윤원의 소행하는 소문이 들고 있었습니다. 소윤의 왕수였던 윤원은 문정화가 나오는 왕자인 환의 외숙이었기 때문에 세자를 살해한 동기로 충분했었던 것입니다. 이 환은 훗날 명종이 되죠. 하지만 이 범인은 색출되지 않았고
대국의 소인의 각축 속에서 세자의 앞날도 한치 앞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그해 6월에는 홍문관 부수천으로 자리를 옮긴 김인호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학 전통의 제1원을 부모님 상소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첫째는 기무사할 때 희생된 자들에 대한 선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바른 성지들이 수하게 무리라고 배척하는 낡은 정치 풍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하늘이 정치를 쇄신하라고 저항을 내려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김인우는 사름 세력의 결심을 통해 세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김인우는 내척들이 주도하는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8월에는 국내공원 이후로 휴가를 정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2월에 옷과 현금으로 부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김인우도 전문 작가이기에 앞서 물론 정치 생활을 하긴 관직 생활을 하면서 정치에 몸을 담긴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재능을 발휘한 것이 뭐예요? 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전업 작가라기보다는 전업 현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감은 이 김인우가 현감으로 보이는 이듬해에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본격적으로 제위를 하면서 그를 조정으로 불러서 제술관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김인우를,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인우를 제술관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인종에게 병환이 생겨서 김인우가 약 처방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한 적도 있었지만 내연에서 그를 배척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김인우는 글솜씨뿐만 아니라 정치 면에서도 특출이 났고, 그런데 거기다가 위로 활동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주변인들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변해버렸던 거죠. 주변이 다소 소란스러워서 잘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그러므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민우는 결국은 이 모함을 받으면서 또 인종의 죽음으로 또 조사를 짓게 됩니다. 유소사는 작품 중 명인 유소사는 인종이 30살 때
자, 일단 김인호는 35살이었는데 서로 만난 기쁨을 다 누리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된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이 유소사 또한 시였던 거죠. 그러한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김인호는 낙향을 해서 또 후배 양성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먼저 수학을 읽힌 다음에 대학을 권했는데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10년 동안 수학 이외에는 다른 책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의 학부모를 계승시키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살인파로서 일종의 정치적인 요소가 남아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학문은 40이 넘어서 이 결실을 보게 됩니다. 46살 때 주역 관상편과 사명 사천도를 지었고 41살 때는 기대승과의 태극도설 토론을 통해서 기대승이 이황의 학설을 비판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재난 문자가 침투해서 끊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제가 메신저가 온 거네. 와서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인호는 교육과 학문을 병행을 한과 동시에 또 틈틈이 술도 즐겼는데 그 동시에 시도 계속해서 집필을 해 나가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보낸 술은 맛이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않고 그냥 취할 때까지 마셨다고 하는데 그게 다소 흠으로 평가가 되곤 하죠. 또 그 후로 아무리 친한 사람에도 찾아서 시를 청하면 병중이나 재개를 할 때 빼고는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술과 시를 즐겼던 제자 중에는 그의 사위 양자징도 있었습니다.